네, 반갑습니다. 10월 16일 시작합니다. 대출 스탑. 부동산 고? 고?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 8,500여 건에서 2,700건 정도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오늘자까지 거래량 417건, 부산은 564건, 서울 오늘 거래 신고된 것이 155건, 부산 오늘 거래 신고된 것이 145건. 서울보다 10월의 거래량이 부산이 더 빠릅니다. 저는 이것을 수도권 이후에 지방의 부활이냐 아니면 명현현상이냐 이렇게 갈라놓고 본다면 명현현상이 아닌가. 예. 대출이 급격하게 막히는 그런 가운데 나타나는 부작용, 이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명현현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대출 많이 못 내줄 겁니다. 예. 뭐 대규모 입주하는 아파트 집단대출 제동 걸렸다는 거 부산발 뉴스도 알려드렸는데요. KB가 집단대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 이전에 9월달에 우리은행도 제동을 걸었고요. 자, 왜 그런지는 제가 주간 브리핑에서 다뤄드렸습니다. 자, 뉴스 후반에 전세대출 DSR, 정책대출 DSR 이런 것까지도 만지작거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25년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것 같아요. 25년 시장 상황 좋지 않을 것이다. 좋다고 믿는다고요? 그러면 지르시면 됩니다. 저마다 어차피 각자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넘들이 빚내서 집 사고 거래량이 늘어난다. 이것이 당장에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지방 그동안 많이 억눌려 있던 부산, 대구 이런 곳의 입장에서 봤을 땐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은행이 대출을 많이 내줄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누군가에겐 독이 된다. 그리고 그것이 내년에는 독이 된다. 21년, 22년 얼마나 입주들이 많았습니까? 3년 비과세 지나고 이제 4년차, 21년 입주했는 아파트들 뭐 서서히 정리해야 되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문제로. 근데요, 내년 대출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거래량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팔아야 되는 사람, 누군가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다.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나서 좋지만 내년에는 독이 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뉴스를 접하시나요? 내년 은행 대출 한도도 줄어들고 더 깐깐해지나? 라고 했습니다. 왜? 제가 6월 달에 처음에 나왔습니다. 올해 목표치에 90% 이상을 벌써 다 달성해버렸다라는 뉴스가 6월 달에 나왔어요. 이미 그것을 초과한 상태죠. 은행은 올해 목표치를 다 초과해서 대출이 나간 상태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뭐 우리, 신한, KB국민 하나 올해 목표치를 다 초과해버렸다. 아마 연말까지 대출이 더 나가게 되면 내년에는 대출 한도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페널티 이야기를 한국은행에서 금융위에서 7월 달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23년도에 상고하죠. 24년도에 상고하죠. 사람들은 이제 25년 되면은 또 상고하저를 기대하고 있을지 몰라요. 상고하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분위기는 많이 쌓여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행에서도 계속 경고를 날립니다. 갭 투자 조심해라.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부의 사다리. 왜 이거 못하게 하냐? 근데 자, 이런 식이죠. 지방 기준으로는 한 200만 원, 원리금 200만 원씩 갚으면서 한 사람 월급 없는 셈 치지. 수도권은 더 합니다. 뭐, 한 400만 원. 한 사람 월급 없는 셈 치지. 이러다가요, 집값 안 오르고, 막 빚 갚는데 막 쪼들리고 이러면요, 결국 어떤 선택을 하냐면, 에이, 한 사람 없는 셈 치지. 하고 이렇게 갈라서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부쩍 많이 나오는 뉴스들. 구조조정. 구조조정. 내수 어려워지면 처음에 자영업자만 힘들지요. 자영업자가 뭐 사고 팔고 합니까? 더 큰 기업, 더 큰 기업, 더 큰 기업에서 만드는 물건들 가져와서 사고 팔고 결국 자영업자가 지금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네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백화점 가봐라. 사람만 많더라. 백화점 문 닫고 있죠. 매출 떨어진다 그러죠. 아이고 네가 밖에 안 나가봐서 그렇지. 밖에 고급 승용차가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데. 현대자동차 내수 판매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
무리하게 빚내지 않았다면 구조조정하면 또 뭐 기회를 기다리고 뭐 또 준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빚이 많은 상태면은 큰 파고가 오면 넘을 수가 없습니다. 뭐 저 사지 말라는 이야기 안 합니다. 음. 뭐 올해 사나 내년에 사나 그 다음에 사나 막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을 것이다. 다만 내년이 조금 더 나을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사는 것보다. 사지 말라는 이야기 안 합니다. 저도 뭐 1주택자고. 저도 부동산 가격 오르면 좋고.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걸 어떡하겠습니까? 매도 물량 58,900개. 58,900개. 지난주 고점이 58,300개였거든요. 일주일에 1%씩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찔하지 않습니까? 연초에 5만 개로 시작했는데 5만 9천 개? 거의 연초 대비 물량이 거의 뭐 한 20% 정도 늘었다. 18%? 네, 엄청나게 늘었어요. 역대 최고치입니다. 전임 미답의 길을 가고 있는 이 매물 형세. 내년 되고 내후년 되면 팔아야 될 물건도 많이 쌓일 수 있습니다. 자, 10월의 거래량 지금 추세가 무섭습니다. 8월의 거래량은 어차피 9월의 거래량은 어차피 폭망이고 10월의 거래량은 다시금 한 2,400건, 500건. 근데 대출을 확 조여버리면요. 이게 이 초반 추세가 굉장히 빠르더라도 갑자기 월 말로 갈수록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세라면은 그 이전의 데이터들로 봤을 때는 한 2,400건, 500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저는 아직도 거래량이 많이 늘어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2,200건 정도 예상하고 이번 달, 다음 달 흐름 지켜볼게요. 건당 거래대금 하염없이 빠지고 있다. 쌍봉. 트리플봉을 예상하지만 트리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분위기 좋을 때는 2,000건을 넘고 한 2,000, 평균 2,200건,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평균 한 1,400건. 내년이 거래량이 1,400건 되는 시장이라면 사실 아찔합니다. 자, 고가의 아파트 거래 반토막 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자, 실거래 가격 한번 볼게요. 해운대 두산 이브더 제니스 고점 대비 10% 정도 하락해 있는 모습. 해운대 아이파크 간혹가다 이 집에 금칠해 놓은 집 있어요. 자,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신고가 나타나는 곳들 보면은 요런 신축 2년차 이제 접어들면서 물건 정리하는 곳들도 띄엄띄엄 나타납니다. 이게 뭐 금융 비용 제하고 하면요, 막 사실 그렇게 높은 수익률은 아니더라. 그리고 갑자기 10억 아래로 뚝 떨어지고 이 중에서도 자 대형 평형들 제외하고 또 국평 위주로 대충 살펴보면 거의 신축만 가격이 요렇더라. 그래서 뭐 95%니 100%니 이렇게 찍혀 있지만 엄청 많이 올랐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연산자이 고점 대비 27, 8%. 그래도 6억 이상 아파트 거래 제법 많이 보입니다. 신고가 대단해요 하면 아파트 연식만 확인해 보면 됩니다. 대다수의 아파트들이 좀 신축 위주. 일본 부동산 거래 뭐 90%가 거의 뭐 신축 위주라 그러죠. 구축들 거래 거의 잘 안 되는 게 그 일본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저 가격 떨어지는 거 하단 부분에 보면 점점 감가상각. 야, 이거 뭐 5층짜리 저층 아파트 재건축 뭐 그런 거 할 때 재미 좋았었는데요. 이제는 대다수 30년 차에 접하는 아파트들도 상당수가 고층 아파트들이죠. 아파트 가격만큼의 분담금을 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요. 좀 힘들죠. 그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마구잡이로 올려주는데 그럼 너무 사실 좀 너무 그런 건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도시도 막 교통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혼잡해지는 것들이 마구 나타나더라고요. 보니까 용적률을 마구 도로나 이런 것들은 변경이 없는데 용적률만 높여놓더라. 고점 대비 30%씩 빠지는 것들 아직도 많이 눈에 띄고요. 그나마 이쪽은 좀 선방. 그래서 더 낮은 가격의 아파트 쭉 내려가면은 하락률 굉장히 큰 곳들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이제 인식하죠. 예, 고점 대비 얼마가, 예, 직거래 빼고 좀 많이 떨어진 거 한번 찾아볼게요. 일부러 찾아갑니다. 오늘은 별로 안 보이네요. 40%막 이렇게 막 엄청 빠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이건 무조건 안전자산은 아니구나. 아, 무조건 우상향은 아니구나. 이거 팔고 더 비싼 거 사야지. 다들 이렇게 지금 머릿속으로는 생각하는데 잘 안 팔리죠. 예, 구축들 잘 안 팔리고 더 나은 급지로 올라가려고 하면 사는 건 정말 쉬운데 이 파는 게 쉽지 않더라. 자, 분양권 거래, 전세 거래가 좀 많아져야 되는 시기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많아지는 느낌까지는 들지가 않고요. 전세 거래 비율, 전세 가격 빠지고 있고 매매 가격, 평균 매매 가격, 평균 전세 가격 이거 나라는 움직임 보입니다. 전세 가격이 먼저 치솟아 올라주고 매매 가격이 치솟아 올라줘야 되는데 매매 가격이 비싼 아파트 생각보다 좀 덜 사는 그런 추세. 자, 요거 고가의 아파트 힘 못 쓰는 이유는 고가의 전세를 사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막 5% 이런 것들도 막 보이더라고요. 사실 아찔합니다. 그런데 막 젊은 층들 돈 한 1억 모아놓고 마음은 한 5억짜리 전세 살고 싶죠. 한 4억 대출 이렇게 막 풀로 땡기고 이렇게 하면은 뭐 한 사람 월급 없는 셈 치지. 두 사람 거 모아야지 나중에 자산 증식이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밟아가자니 이 가격이 싼 아파트들의 오름폭이 너무 적고 그렇다고 요즘 추세대로 비싼 아파트를 무지성으로 막 이렇게 질러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지. 이것도 별로 안전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근데 수많은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게 우리 뇌리에 확실히 박혀 있다 보니까 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는 건 더 팍팍해지고 한 사람 월급 없는 셈 치고 뭐 이것저것 지출은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기도 팍팍하고 뭐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